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요새 저번에 스가 관방장관 얘기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네. 발표를 녹음을 안 했었는데 오늘 두 가지 8월 실업률 얘기랑 네. 저번에 한국내 국고초 매입했던 그거 시장의 이슈였는데 네. 뭐 워낙 시장이 요새 그런 거 보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뭐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할까요? 어제 나왔던 실업률? 부터 할까요? 아니 뭐가 좋을까요? 그럼 국고채? 국고채 뭐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작성한 거고요.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해주겠다고 지난 9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어제 장이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연말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5조 원 규모로 실시해주겠다고 말을 했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지난번 썼지만 만약에 한국은행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은 국고채 단순 매입이 먼저 가장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정말 실시가 됐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가장 할 수 있었던 가장 좀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단순 국고채 매입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5조 원 규모이고 만약 실시하게 되면은 월말 정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총 9월 말, 10월 말,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4번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은 여태까지 했던 국고채 매입 규모인 한 1.5조 원 규모 이제 내외를 보시면 1조 원에서 2조 원 규모 정도로 진행될 예정에 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그래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은요. 일단 원래 한국은행이 단순 국고채 매입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그 규모나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함구를 하면서도 필요시에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규모 자체를 얘기했다는 점은 이제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규모는 약 5조 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시장에 알려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가진 조금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또 연준에서 매입을 해주는 것처럼 한국은행도 좀 시장 불안 시에 좀 개입을 해주겠다는 걸 시사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이제 시장의 수요를 조금 뒷받침해줄 수 있지 않나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한국은행이 진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할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은 지표물을 매입을 할 건지 또는 비지표물을 매입할 건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에 조금 더 영향을 빠르게 줄 수 있으려면은 지표물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지표물을 매입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에 첫 번째로 이거를 해가지고 단순 국고채 매입을 실시했을 때 과연 한국은행이 시장 금리 변동성을 얼마 정도로 보고 들어왔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길래 한국은행이 개입을 했는지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이제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이 어디가 될 건지 적어놨고요. 그 대상 증권은 또 뭐가 있는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채 발행 때문에 한 이유도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조금 급한 강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4차 추경 규모가 지금 7조 원 규모로 그러니까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를 전체 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 같아요. 거의 결정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3차 추경까지의 규모도 좀 많긴 한데 이제 이번에 4차 추경 전액을 이제 국채 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개입을 해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이렇게 막 안정되는 느낌은 아닌데. 네, 아직은 그렇게 안정된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은근히 올라왔더라고요. 네, 미국채 좀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왔고 4차 추경이라든지 조금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규모 자체도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규모를 딱 듣자마자 저는 야 이거 애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거 갖고서 과연 10조 이상은 최소한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금리가 쉽게 어때요? 나 그래서 좀 그래서 지난주는 조금 상방 압력이 높은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정도는 조금 화요일부터는 좀 개선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장 이제 시작한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하락세 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시작하고 있긴 한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거는 지난주에 하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한국 국제 선물을. 국제 선물을 많이 팔았죠. 네, 요 근래 들어서는 다시 조금 매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약간 진정됐어요. 네,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플러스해서 한국은행 요 이슈까지도 조금 반영을 한다면은 그래도 시장 금리에 상단이 조금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거는 이제 8월 실업률인데 네. 어때요? 이거는 실업률 숫자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4.2%가 지난 7월 실업률이었는데요. 3.2%로 큰 폭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이번 뭐 실업률 하락이 사실상 뭐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 그 내부를 보시면은 지난 3월 이후부터 했을 때 6개월 연속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4월을 이제 고점, 그러니까 가장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걸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 단념자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취업 자체를 이제 단념한 그 인구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치를 찍었고요. 또 쉬었음이라고 이제 구분되는 그 비경제 활동 인구 역시도 8월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자 수는 계속 실업률은 보다 훨씬 이게 중요한데. 네, 맞아요. 취업자 수가 더 중요하고요. 자체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업자로 구분됐던 그 인구 가운데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간 인구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직 포기도 많이 느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생산 활동 그 경제 활동 인구도 줄어들었고요. 실업자도 줄어들었고 대신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고용 상황 시장은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요. 산업별로 보시면은 뭐 보건업이라든지 운수창고업, 공공행정, 뭐 국방, 사회보장행정 부분은 좀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같은 부분에선 조금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3차 추경 중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이 좀 반영되면서 이제 사회보장행정이라든지 공공행정 부분에 취업자 수는 좀 개선이 됐지만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 대면 서비스업 종목은 조금 아직까지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좀 그 산업은 아직까지 조금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가 좀 더 안 좋다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월 16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이제 조사된 기간이 그 전 기간에 조사된 그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달 지표는 좀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2번인데 그림 4번인데요. 보시면 농림업 쪽은 원래는 이제 증가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장마 기간이 보시면은 역대 최장 기간이었거든요. 54일이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장마가 지속됨으로써 농림업 측면에 또 취업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태풍의 영향도 또 있었기 때문에 9월 지표가 좀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금 생각하시면은 9월 지표는 더 좀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월에 좀 근데 뭐 실업률이라는 게 항상 후행적인 성격도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Q&A에서는 뭐 재밌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Q&A요? Q&A 하다 보면 거기서 그래도 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딱히 뭐 별로 그렇게 그냥 다 그랬어? 제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 Q&A 감안해가지고 내용을 좀 고려해서 썼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엔 뭐, 좀 더 악화될 것이다. 네, 9월이 더 안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 중에서 그림 보시면
그 페이지 3페이지에 9번, 10번 그림인데요. 제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서 국내 신용 판매 승인액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숙박 음식점업이라든지 이제 사업시설 관리가 여기에 여행객, 여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림 10번이.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7월에도. 근데 8월도 그렇고 뭐 9월도 그렇고 계속 이쪽 부분에서는 뭐 개선은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업종 상황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 상황도 여전히 좀 안 좋지 않을까, 부진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9월에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확실히 경제 쪽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시장 분위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런 친구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아주 매력적인 걸 잘 못 찾겠네.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